네, 안녕하십니까. 그, 저는 이제 머신러닝을 공부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학생인데, 이제 저희 뭐, 제가 대학원생인데, 이제 연구실에서 좀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만들었던 자료를 통해, 이제 저도 이제 복습을 할 겸,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면서, 이거 영상을 보는 사람이 많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보면서 기초부터 머신러닝의 기초 이론부터 한 번씩 다져보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영상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컨텐츠가 이렇게 있긴 한데 여기 오른쪽에 책 보시면은 이거 패턴 레코그니션 앤 머신 러닝이라고 이제 비숍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고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시작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그다음에 뭐 뉴럴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뭐 CNN 뭐 이런 얘기도 조금씩 하고요. 이제 뭐 뒤쪽으로 더 가면은 이제 뭐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제 손글씨 이제 인식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아직 맨 뒷부분 잘 못 보고 그냥 뉴럴 네트워크까지만 이렇게 조금 본 상태라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원서에서 굉장히 이제 수학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기 때문에 왜 우리가 머신러닝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이런 수식들이 나오고 이런 이론들이 나오게 됐는지를 좀 잘 설명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다시 한번 공부할 겸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컨텐츠 지금 말해봤자 이게 뭔지 모를 거라서 그냥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여기 인트로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좀 굉장히 크게 두 개로 나눠보면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이고 이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있는데 이제 뭐 한글로 해석하면은 지도 학습 그리고 비지도 학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슈퍼바이스드라는 거는 이제 인풋과 어떤 정답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인풋으로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고 그 만들어낸 결과가 이 정답지랑 좀 다르면 이 정답지와 인풋과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어떤 펑션 우리가 이걸 이제 차이라 해서 로스 펑션이라 그러는데 그 로스 펑션을 만들어서 그 로스 펑션을 어떻게 하면 줄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슈퍼바이스 러닝의 가장 큰 퍼포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기 적으면 설명해 보면 어떤 A라는 인풋이 있는데 원래는 정답은 B라는 정답을 내야 돼요. 여기 가운데에 어떤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B라는 게 이렇게 나와. 좀 잘 예쁘게 써보면 머신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B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B보다는 좀 많이 오류가 난 C라는 결과를 내버렸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같지 않죠. 같으면 굉장히 좋은 건데 굉장히 많은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많이 같은 게 좋은 거죠. 최대한 근접하게 좋은 건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얘네들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도입하는 게 이제 로스 펑션. 로스 펑션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데이터들의 특성에 맞게 로스 펑션도 잘 이렇게 정하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도 뒤에 나오고 이제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쭉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B와 C의 차이를 알면 이 로스 펑션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 머신러닝이라는 시스템을 바꿔줘야겠죠. 이거를 반복을 하는 게 바로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좀 다른 색깔로 해보면 얘랑 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얘죠. 이 머신러닝이라는
요 시스템을 최대한 오류가 없도록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처음에 고안했던 게 시스템을 거쳐서 나온 어떤 좀 잘못된 결과, 오답이죠. 오답 이 C를 통해서 정답을 보여주면서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을 만들어서 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든다 라는 게 머신러닝의 어떤 가장 큰 틀에서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방법들이 나오면서 하다가 이런 것들이 한계점이 있거든요. 한계점이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이제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 이제 신경망이고, 그런 것들이 좀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면 좋은데, 제가 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supervised learning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unsupervised learning도 결국엔 이런 어떤 로스 펑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게 없으면은 시스템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뭔가 여지가 있어야 이 시스템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쓰여 있듯이 targets and inputs are given, 이런 것들이 주어져서 이제 정답과 오답을 비교하면서 그 정답과 오답을 줄여나갈 쪽으로 간다. 그래서 리그레션의 목적은 최대한 정답과 가까운 결과를 내는 거고, 클래시피케이션은 정확히 어디에 속하는지 결과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리그레션은 다시 말해서 이 정답과 최대한 가까운 어떤 실수값을 리턴하는 거고, 클래시피케이션은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투 클래스, 뭐 맞다 아니다, 어떤 걸 넣었을 때 틀리다 맞다 라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끔 만들어내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 어떤 바운더리,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 이상이면은 맞고 아니면 틀리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결과를 반환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비슷한 거예요. 전체 식을 보면 되게 비슷하고 알고리즘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이걸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여기서 다루는 거는 여기 제목에서도 그러지만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이거든요. 리니어 리그레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되게 선형적인 동작을 하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를 하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그래도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복잡한 이제 문제로 가면은 이게 성능이 떨어지니까 뉴럴 네트워크에 맡기는데, 이것도 나름 어느 정도의 정답률이 충분히 있어서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하고, 그래야 제가 볼 때는 뉴럴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냥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 셋이 있고 타겟 셋, 이 파란색 네모로 주어진 거는 다 주어진 거, 이미 훈련을 하면서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제 이 초록색이 오답이죠. 오답. 어떤 머신러닝이라는 시스템을 통과해서 나온 오답, 이거를 저 타겟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게 바로 머신러닝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한번 읽어볼게요. The purpose of regression is finding x to y function, explaining where t from learning.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x에서 오답으로 가는 이 함수를 반복을 통해서,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이 타겟에 가장 근접한 펑션을 만드는 거다. 그게 바로 이 리그레션의 목적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결국 최대한 가까운 값을 리턴하는 게 리그레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지가 않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었을 때,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가까운 값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되게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뭔가 모델을 이 주어진 훈련 데이터에만 맞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갑자기 뭔가 이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뭔가 굉장히 이상한 값을 낸다.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정보량이 일단 부족하면은 좋은 결과를 내기가 힘들겠죠. 일단은 훈련량이 적으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들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잡음, 노이즈가 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노이즈랑 이 데이터의 부족, small amount of data, 이게 바로 불확실성을 만들고, 우리는 그 불확실성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신러닝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확률적인 어떤 해석, 어떤 분포, 예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다른 관점, 확률의 어떤 다른 관점에서 보는 방식도 등장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확률과 통계에 대한 좀 강력한 백그라운드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 아니면은 뭐 프로베빌리티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다가 이해 안 되는 식이 있으면은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인트로까지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진짜 이걸 수식으로 어떻게 리그레이션을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